안녕하세요. 천지관세법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률은 FTA 특례법이라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1장과 총칙과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하여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입니다. FTA 특례법의 제1조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의 제정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법은 우리나라가 최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 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최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법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조항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FTA 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인 만큼 이 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법이 협정과 상충된다면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법률 및 협정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다면 협정, FTA 특례법 마지막으로 관세법 순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최약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최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말하며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 영역을 포함합니다. 최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란 최약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이나 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합니다.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합니다. FTA 특례법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증빙 서류란 원산지 증명서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최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입니다. 하나의 물품에 여러 가지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제5조에서는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협정관세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더 높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협정관세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 한해서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율 적용 우선순위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관세법에 따른 덤핑 방지 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의 경우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수입자는 어떤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6조에서는 협정관세의 적용 요건 3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수입 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에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해당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최약상대국일 것. 세 번째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수입 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대상일 것. 각 협정에서는 협정 적용 대상 HS 코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을 통해 해당 수입 물품의 HS 코드가 협정관세의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최약상대국일 것. 제7조에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는 완전 생산 기준,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FTA 파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에는 직접 운송의 원칙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다루었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특정 국가가 원산지로 결정된 이후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이를 직접 운송의 원칙이라 하는데요. 그러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마지막 요건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 방법은 사전 적용과 사후 적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협정관세의 사전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세관장은 수입자가 요구받은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증빙 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 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한 날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을 신청할 때에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세액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차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FTA 특례법의 목적과 용어 정의,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